몰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에너지가 고갈된다. 집중과 몰입을 잘하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개방성이 높으면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되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에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이어간다. 이런 기질은 과도한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컨텐츠 제작과 같은 분야나 디자인과 같은 창의적인 영역에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때 분명 이 기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머릿속에서 그 흐름이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직관을 끊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상 대본을 작성을 할 때 그 흐름에 대한 확장 욕구를 말하는 건데 이들은 그 과정을 즐긴다. 문제는 에너지가 바닥나서 탈탈 털리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서 아, 피곤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심하면은 번아웃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성실성은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기질적 성격이다. 미완성 상태나 완료되지 않은 일에 대해 종결 욕구가 꽤나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일을 하기도 하거나 계속 뭔가를 적는다. 이들은 일을 완성해서 끝내서 얻는 그 심리적인 해방감 같은 것이 큰 보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신경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높을 경우 이 또한 미완결 상태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에너지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초조함은 하나의 위협 신호이다. 이와 같은 감정은 에너지를 급상승시킨다. 에너지가 급하게 올라가면 에너지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이 느끼는 그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개방성과 성실성이 높고 신경성이 중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몰입 상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쉽게 몰입은 되지만 언제 끊어내고 빠져나와야 하는지 자신의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루틴을 설계해야 한다. 자익아르닉이라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이는 완결하지 못한 일에 대해 뇌가 계속 기억을 해서 인지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작업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심리 기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방성과 성실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더 오래, 더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나는 이걸 몰입의 역설이라고 말을 한다. 우리의 뇌와 몸은 다음을 위해 일정한 에너지를 남겨둬야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몰입을 끊지 못하면 그 에너지를 전부 써버리게 된다. 그래서 몰입을 할 때 의도적으로 끊는 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몰입이 너무 잘 되고 그 몰입 상태를 끊지 못해서 에너지가 탈탈 털려 번아웃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캐치하는 것이다. 내 경우를 보면 영상 대본을 작성을 할 때이다. 첫 번째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을 최대한 쪼개서 계획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뭔가 오래 걸리고 깊은 사고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런 일은 단위별로 쪼개서 계획을 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사례로 들어보자. 영상 소재 아이디어와 제목, 영상 흐름이나 목차, 그리고 목차별 단락 내용을 작성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영상 편집이나 썸네일 제작, 마지막으로 게재 예약을 한다. 순서가 어떻든 간에 이 흐름대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목차가 5개라면 2개 단락씩 나눠서 일을 분산시킨다. 한 번에 5개의 단락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단락별로 시간을 나누거나 아예 대본 작성을 2~3시간씩 이틀에 걸쳐 끝낸다.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을 할 때도 만약 시각적인 부분에 힘을 쏟는다면 영상에 마커를 표시해 둔 후 마커별로 시간을 나눠서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한다. 두 번째 팁은 단위별 작업마다 자신이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는지를 체크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그 작업을 수차례 해봤을 때 평균적인 시간이 나온다. 그것이 자신의 단위별 작업 소요 시간이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계획을 짜면 된다. 단위별 계획을 세울 때 중간 휴식은 반드시 넣는다.
중간 휴식을 무시하고 그냥 직진할 때 에너지 급락이 오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 커지면서 이 순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자기 평가까지 오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건 이성적 사고에서 감정 사고 영역인 편도체로 넘어간 상태인 것이다. 결국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몸이 위급 신호를 보내면서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고 나서부터 인지사고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할 때는 스마트워치 타이머 기능을 활용을 한다. 우리가 보통 시간 관리 측면에서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고 번아웃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 만약 그래도 어쩌다 보면 휴식 없이 일을 할 때 피로감이 생기는 순간 바로 나가서 30분 정도 걷는 것이다. 인지사고를 많이 쓴 날 육체 피로는 아니고 뇌 부하로 인해서 피로감이 오는 건데 그때 밖으로 나가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으면 뇌가 집중 모드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본값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는 뇌가 그냥 공회전과 같은 작동을 하는데 뇌에 쌓인 인지적 찌꺼기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다. 특히 밖에서 걸을 때는 양쪽 눈이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안구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낮아진다. 이 순간에 나타나는 피로감은 몰입을 끊지 못해서 발생한 심리적 긴장감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몰입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자신의 에너지가 바닥나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차리거나 강제 휴식을 위한 알람 기능과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방성과 성실성이 높은 분들은 이런 자기만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루틴 설계를 하려면 얼마나 몰입하느냐 이전에 내 에너지 흐름의 패턴을 관찰해서 파악해 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을 할 때 준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몰입의 늪에 잘 빠지는 경향을 보이는 개방성과 성실성 높은 분들이 일이나 공부 루틴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성향을 조율하면서 나아가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